자, 이강일 친명으로 분류됐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추미애가 너무 위험한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원식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내용을 찬찬히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강일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위험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우상호 스탠스예요. 그래서 현 시대에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정치인이다.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가 아니라 우원식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자, 국회의장은 사실상 당의 구속력을 벗어난다. 국가 권력 2위로 당대표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안정적이라는 건 이변으로 판을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배신이나 해당 행위, 개인의 영달이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하고 동지들에게 아픔을 준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결정 권한을 가진 자리에 오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현재 당원들은 추 당선인을 탄핵에 앞장선 인물로만 알고 있다. 여기서 내가 첫 번째 빡이 딱 오릅니다. 당원들을 개 돼지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장면들이 쭉쭉 나와요. 현재 당원들이 비용신 같아가지고 저것들이 탄핵의 앞장선 인물로만 알고 있는데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비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주도했고 국회 한노위 날치기 사건, 박근혜 영수회담 사건, 문재인 정부 시절 비화 공개하고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위험한 정치인이다. 근데 당원들은 좆도 모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른다? 알아. 추미애 잘못한 것도 있어. 그런데 추미애는요.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인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이강인은 당원들이 졸라 몰라서 그래. 무식한 당원들이 추미애에 열광하는데 추미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안다니까. 우상호 스탠스잖아요. 국민들이 뭘 알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추미애는 사과를 했어. 그 사과를 우리는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과 싸우던 모습, 근데 민주당에서 추미애를 버렸던 그 장면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근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마인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원식 의원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우리 당 의원 중 의뢰 현장 그들의 손을 가장 많이 잡아준 인물이다. 자, 이 얘기만 하면 돼요. 추미애도 좋은 사람인데 우원식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추미애를 압도적으로 미는 것도 알아서 사실 좀 고민을 했지만 우원식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원식을 선택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끝냈으면 됐다고. 근데 자기 속마음을 계속 얘기를 하네. 근데 이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원식은 좋은 사람이에요. 우원식 국회의장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위험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 당의 역사 그 자체다. 제가 존경하고 따라야 할 만큼 훌륭한 분이다 보니 선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우리 당의 역사 그 자체. 우리 당의 역사는요. 민주당원들이에요. 우상호와 비슷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우리 당의 역사 그 자체를 국회의원으로 보고 있다? 당원들은 우리 당의 역사가 아니야? 당원들은 표 좀 내놔. 그럼 표 주고, 야 후원금 좀 내놔. 돈 주고. 도구일 뿐이고 당에서 활동한 국회의원만이 우리 당의 역사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는 것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상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기가 99년부터 의정활동을 했는데 자기만큼 민주당에서 잘하는 사람이 없다. 당원들은 모르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원들은 족도 몰라. 개 돼지들이 뭘 알아. 모르는 게 많아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의 역사 그 자체는 오랫동안 당원 활동을 했었던 당원들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강인이라는 정치인은 당원이 안중에 없다라는 거를 계속 내비친다는 거예요. 당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당원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투표할지 고민했는데 우원식을 뽑는 게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봤다. 거기다가 여기에 이런 말을 또 덧붙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들, 집행부도 느끼는 바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니들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지? 병신들아.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느끼는 바가 있어. 느끼는 바가 있지. 당신 같은 인간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강하게 느껴. 이게 뭡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선출되길 기대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뭐라 하냐? 유튜브 방송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당원들이 한 사람에게 꽂혔다. 당원들이 후보로 나선 이들의 이력을 스크린하고 비교 우위를 판단한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보기엔 그 과정이 부족했고 특정 인물에 대한 강한 지지만 있었다.
집단지성이 자칫 어긋날 수 있는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유튜브 방송에 선동된 병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가 필요할 땐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표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걔 국어를 처하더니만 당원들은 유튜브 방송에 꽂혀가지고 선동당한 병신 새끼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 해명을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전형적인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는, 절대 정치에서는 안 되는 인물이 이강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단지성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 형태다. 옳은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내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또 제 속을 긁어놓는데, 집단지성이 다 옳지는 않아. 대표적으로 저는 뭘 얘기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지자들은 한미 FTA를 압도적으로 반대했어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미 FTA를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틀렸구나 라는 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를 들면은 모르겠는데 무슨 예를 드냐? 인류 역사가 다수에 의해 인권 말살되고 독재가 횡행한 적이 있다. 나치당에 의해 히틀러가 독재 정권을 세우거나 홍위병에 의해 모택동이 중국을 휘어잡게 된 일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원들이 추미애를 압도적으로 밀어본 게 나치나 홍위병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미친 새끼 아닙니까? 우리가 나치랑 홍위병이야? 얘를 이따구로 든다니까? 집단지성이라 할지라도 절차상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됐을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만들 때 완급을 조절하면서 정말 옳은가를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를 밀고 있는 집단지성은 미쳐 날뛰고 있는 나치나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우원식을 찍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해명에. 2만 명 가까운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가 뭐냐? 이번 총선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경선에서 교체됐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 때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다. 당원들 느끼기에 국회의원들이 민심과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경선에서 우리가 확 다 잘라버렸어.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후보가 대거 바뀌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됐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을 것이다. 맞지? 그런데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뜻이 또다시 꺾였다. 당원들로서는 재차 지난해 체포동의안 사건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 맞지? 잘 안 해. 그런데도 아는데도 나는 우원식을 선택했어. 뭐 하자는 거예요? 놀려? 지금 2만 명이 탈당을 했어요. 또 입당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탈당한 사람들 심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뭐라 그러냐. 민주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당원들의 뜻을 거역했다고, 당원들의 의사를 묵살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묵살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우원식을 찍어놓고 묵살되지 않았대. 이게 뭔 소리야? 근거가 뭐냐? 80대 89였잖아. 80명은 당원들의 뜻을 따랐잖아. 나는 안 따랐지만. 뭔 소리를 하는지 지가 알고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권리당원 의중을 곳곳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10%로 시작하면 나중에 50%, 100%로 가게 될 것이다. 완전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10%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가능하다면 그런 길도 좋겠지만 가능해. 대한민국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변명일 뿐이지.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 투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지금도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난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개돼지 새끼들이 이 정도로 당에 관여하면 됐지. 뭘 더 관여하고 10% 국회의장 원내대표까지 관여하려고 그래. 시건방지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니까 이 인간은요.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나. 고민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넘어오지 마. 선 넘지 마. 이 개돼지들아. 이 얘기잖아요. 당원들 충분히 반영되고 있어. 내가 고민을 했다니까? 이거 얼마나 큰 거야? 네가 고민한 게 뭔데 대단해?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야? 이 인간은 완전히 자기가 국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자기가 우원식을 찍은 이유라는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인간 친명이랍시고 이재명 팔이 겁나게 했습니다. 우원식을 찍은 사람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해명이 이런 식이었으면 딱 좋았어요. 저도 받아들인다고. 우원식 찍을 수 있지. 본인이 우원식을 찍었다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 정치적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숨어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원식을 찍은 건 추미애도 좋지만 나는 우원식이 더 안정적으로 개혁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다. 추미애는 좀 너무 거칠다고 생각했다. 당원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원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됐지만 이런 이유로 우원식을 뽑았다. 우원식 의장이 잘하는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당원들 뜻에 거슬러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그치? 이렇게 해서 끝냈으면 그래 너 이제 의정활동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이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근데 이 인간 하는 얘기를 보라고. 걔 돼지들이 왜 자꾸 선을 넘으려 그래. 집단지성 족가라 그래. 나찌나 홍위병도 집단지성이었어. 니들이 추미애를 갑자기 몰고 온 건 유튜브에 선동돼서야. 걔 돼지들은 자꾸 선 넘어오지 마. 이거 우리 영역이야. 국회의장 뽑고 원내대표 뽑는 건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가진 나 같은 우월한 인간이 선택하는 거지. 걔 돼지들이 왜 여기에 끼려고 그러니? 이 얘기 아닙니까? 제가 비약하는 것 같죠? 아니요. 이 인간들 심리 깊은 곳에 이런 마인드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호도 그렇고요. 운동권 놈들도 그렇고요. 이 인간도 똑같은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니들은 그냥 표 달라고 할 때 표나 주고 돈 필요할 때 돈이나 내놓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 무식하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니들보다 잘난 사람이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홍위병이 나오고 나치가 튀어나옵니까? 추미애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 알아 이 새끼야. 탈당하지 마십시오. 저는 탈당하는 분들 마음도 이해합니다. 탈당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기다렸다가 다시 복당하세요. 복당하실 것도 알고 다 아는데 2만 명 탈당하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쫄았죠. 더 이상 탈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탈당 안 하고 있어야 다음 총선 때 이런 애들 걸러낼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 우리가 걸러낼 거 아닙니까? 당원권이 있어야지 저런 놈을 걸러내지. 쫄게 하는 데는 충분했어. 더 이상 탈당하지 마세요. 얘기한 것처럼 8월에 전당대회 있어요. 77%로 이재명 당대표 됐죠. 이제는 연임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이재명 당대표 연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나 언론이나 너무 들쑤셔놔서 상처가 너무 많아요. 비호감도가 높다는 거죠. 이재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겠지. 괜히 그러겠어?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윤석열 탄핵을 원하잖아요. 이 정권은 빨리 무너지기를 원하잖아요. 비정상적인. 그러면 다음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탄핵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손에 피 묻히는 거는 추미애 하나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이재명 당대표 연임 안 해도 조금 재판에 집중하고 이런 걸 좀 해도 괜찮겠다. 너무 상처가 많이 났으니까 좀 상처를 치료하고 이미지 관리를 좀 하고 뭔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연임을 해야만 한다. 이건 무조건이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만이 지금 당원들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롭게 쓰여지는 이런 일들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정권교체 이재명 대통령 중요한데요. 민주당을 대중정당으로 민주주의가 확실히 자리 잡은 전 세계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만들려면 이재명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에요. 당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이라는 인간, 이런 인간들은요. 이런 스타일의 인간들은 개 돼지들 더럽게 시끄럽네. 강성 지지자들 개딸 것들 진짜 더럽게 시끄럽네. 이지를 떨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말고 다른 정치인, 개혁적인 정치인도 많으니까 이재명이 쉬어도 된다? 택도 없습니다. 이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왜 탈당을 2만 명씩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대변혁의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는 정확하게 상황 인식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상황 인식이 정확하기 때문에 나아갈 방향은 틀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면 방향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죠. 직진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버스 타고 갈 거냐? 기차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배 타고 돌아서 갈 거냐?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목적지는 결국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해야
민주당이 확실히 개혁이 될 것이고 민주당이 개혁이 되면 대한민국 개혁은 가능해요.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구나. 저는 추미애 국회의장이 떨어진다는 걸 상상도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지만 이 일이 터지면서 민주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얼만큼 집정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 분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정착이 되면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민주진영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총선 계속 이기고 지선 계속 이기고 그래야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가고 바꿔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 이강일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했던 이 해명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더 화가 나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탈당하지 마십시오. 탈당하면 이런 인간들 응징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강일이 어떤 인간인지 이해했다라는 정도지만 정치인들은 변신을 잘하죠. 그리고 저는 변신한 정치인을 욕하지 않아요. 우리 입맛에 맞게 변신하면 쓸모가 있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째려보고 압력 넣고 그러면 속으로는 아니지만 겉으로는 우리 편인 척 해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변신하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탈당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 대개혁의 분기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개혁은 이재명이 당대표가 아니면 밀린다. 분명히 밀린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연임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